Japón y vos decís, pero que me fui a Serbia, que es un país que no entiendo ni el hola. 지난 10일 한국 축구 대표팀과 파라과이 대표팀의 친선전을 관람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한 인물이 한국 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파라과이 대표팀 응원단을 맡으며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몸매에다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은 그녀의 방문 소식과 경기 내용에 대한 해외 반응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라리사 리켈메, 한국에서도 파라과이 응원녀, 파라과이 핸드폰녀로 불렸고 스페인어권 나라에서는 월드컵의 여친이라는 애칭까지 얻어 유명세를 탔습니다. 당시 그녀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을 동원해 파라과이를 응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원래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의 경기라면 빼먹지 않고 꼭 찾아다니기로도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파라과이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차례대로 2018년 러시아, 그리고 다가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그녀의 응원을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이번 친선전에서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의 열정적인 힘을 불어넣는데 더 힘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현지 언론 ABC 콜로르는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의 해외 친선전 소식과 함께 파라과이 축구 서포터즈의 마스코트인 라리사 리켈메가 한국을 찾아 오랜만에 대표팀을 응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파라과이에서 한국까지 오는 일은 시간이나 금액 모든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래도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 방문한 경험도 있어 비교적 낯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든든한 서포터즈를 지닌 파라과이가 조금은 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바로 우리 붉은 악마가 있지만요. 사실 파라과이 축구대표팀은 일반적으로 강팀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할 우루과이의 가상 상대로 브라질과 칠레를 이은 세 번째 남미 국가인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50위로 29위인 한국보다, 그리고 우리의 6월 평가전 상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한국전 이전에 일본과 맞붙었던 파라과이 대표팀은 4대1로 대패하기도 했죠. 그러나 벤투호가 시원하게 승리하길 바랐던 우리 한국 팬들은 경기 결과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손흥민과 정우영 선수의 연속골로 겨우 패배를 면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냥 우리 한국팀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속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먼저 평가전인 만큼 한국은 다양한 전술을 실험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시의 친선전이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을 눈앞에 둔 우리 대표팀이 해외에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경기를 치른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황희찬 선수의 공백입니다. 실제로 황희찬에 대한 경계심은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의 경기 전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켈로토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역시 손흥민이냐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EPL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나는 그보다 황희찬에게 집중하기로 했다며, 황희찬은 현재 아시아 출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현역 시절 차범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칠레와의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순간적인 폭발력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칠레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않고는 막지 못할 정도였다. 윙어임에도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창조성과 역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훌륭한 점프력으로 제공권까지 갖춘 좋은 선수다라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파라과이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황희찬은 현재 군대를 간 상태라 출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에 감독은 슬며시 미소 지으며 그래서 나는 한국과의 경기가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는 확실히 좋은 선수지만 토트넘 케인처럼 도와주고 받아줄 파트너가 있어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칠레전을 보더라도 케인의 역할과 수비 가담 비중, 중원에서 끊어주는 플레이를 도맡았던 황희찬이 없는 손흥민과 대한민국 팀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죠. 이런 식으로 파라과이 대표팀은 경기 전부터 황희찬 선수를 극찬하는 동시에 경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은 전 세계에서 최정예 인원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 모았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차 적응과 리그 종료 후 휴식 등을 이유로 지난 일본전에서 빠졌던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선발로 투입됐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파라과이의 경기력은 일본전에 비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간판 스타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뉴캐슬 미겔 알미론을 필두로 한 남미 축구 특유의 빠른 역습으로 한국 수비진의 뒷공간을 공략했거든요. 실제로 이들의 전략은 다소 불안정하다고 평가되는 우리 수비 약점을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파라과이가 2대0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기도 했죠. 역시 아무래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국의 에이스 스타를 한국에 총집합시켜 전면전을 벌였던 흔치 않은 국가대항전 기회였던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팀 응원단 마스코트인 라리사 리켈메까지 수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문득 그녀가 왕갈비를 먹고 갔는지 그냥 갔는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한편 스켈로토 감독은 경기 직후 열린 인터뷰에서 파라과이 대표팀이 일본전과는 확연히 달랐던 준비 과정, 경기 내용에 대한 감상을 소상히 밝혔는데요. 그는 먼저 일본이 과도한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일본 팬들에게 보여주기식 제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역시 호텔에만 지내도록 하고 식사 메뉴로 초밥을 강요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는 소식 역시 잘 알고 있다는 그는 일본전은 입국하자마자 치러야 했던 빡빡한 일정이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방역 목적이란 이유로 호텔에서 절대 나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일본전에 아예 참가하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난 후 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반해 한국은 파라과이 대표팀이 마치 한국 대표팀인 것처럼 식사나 숙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자국의 에이스를 모두 소집해 7일 동안이나 한국과의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었다고도 말했고요. 한국의 정신력과 투지에 대한 극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켈로토 감독은 경기 내용에 대해 마지막에 허용한 동점골이 정말 아쉬웠다. 역시 한국은 기동력이 정말 뛰어났으며 밀리는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수 모두가 늘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했으며 눈빛이 살아있었다. 수비에서도 우리를 압박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인상적이었다는 당연한 말과 함께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 역시 기억에 남는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이번 평가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나는 남미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치러졌습니다. 우루과이는 카바니, 수아레즈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축구 강국입니다. 제1회 월드컵 우승국이기도 할 정도로 전통적 강팀이고요. 그러나 한국 역시 역동적이며 투지 넘치는 팀입니다. 개개인의 역량은 모두 다를지 몰라도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치는 멋진 모습까지 갖췄죠.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 부탁드리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계속된 평가전과 훈련을 바탕으로 올해 11월에 열릴 월드컵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